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대폭 낮추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애플 위기설이 확산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선재규 언어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애플 쇼크의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부터 애플 쇼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했는데요. 애플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크게 낮춰서 내놓으면서 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새벽에도 애플 기사가 외신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그 애플의 팀 쿡 CEO는 중국 경제가 많이 가라앉아서 그게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예. 외신들이 오늘 새벽 일제히 분석하는 부분은 애플의 그런 그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애플 자체의 혁신 노력 같은 게 게을리 한 것도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매년 아이폰 새 기종을 내놨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뛰는데 이렇다 할 새로운 그런 버전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제 주위에도 아이폰 비싸기만 하지 별 쓸모 없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충격들이 있는데 일단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실적 전망치를 2달 사이에 2차례나 낮췄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스위스 UBS 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그 아이폰을 다시 사겠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이 동시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폭발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팀 쿡 CEO가 이제 중국을 콕 집어서 겨냥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진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국의 원인이 가장 크다, 그게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그 미중 무역 마찰이 그 어떤 충격이 이제 새해가 되면 본격 가시화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중국 경제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데요. 이제 새해 첫날 중국에서 공식 비공식 지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50을 밑돌았습니다. 이게 50이 안 된다는 거는 경기가 위축 국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새해 첫날 금값도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고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금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국채 10년 물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글로도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화는 달러보다 더 안전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근데 엔화 가치도 지금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그 투자자들이 새해 첫날부터 위험 투자를 분산하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몸부림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중국발 악재가 애플 실적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건 그만큼 미중 경제가 좀 밀접하게 묶여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 언론 하나가 이제 그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치메리카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의 합성된 용어인데 2008년에 하버드 대학의 닐 퍼거슨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처음 썼습니다. 이 사람 지론은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GDP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GDP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경제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충격이 중국 경제가 이제 트럼프의 뜻대로 망가뜨리긴 했는데 이제 여파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역풍이 불어온 겁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중 무역 마찰을 해결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참 미중이 서로에게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애플 쇼크가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새해부터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악재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가 늘 분리할 때마다 얘기한 게 미국 증시 봐라 큰 소리 쳤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12월이 되면 대개 산타랠리라고 뛰는 게인데 작년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싸졌죠. 그러니까 이제 새해 초에 일부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사들여서 이제 차익을 노리려고 했는데 애플이라는 충격파가 딱 던져지는 바람에 이제 재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애플 충격이 아마존, 보잉사 이런 데로 계속 지금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이 애플 외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무역 마찰 해결에 하나의 호재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예. 과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애플이 삼성과 함께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애플이 오히려 블랙베리처럼 올락할 수도 있다란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 회사가 만들었던 그 블랙베리 예. 한 1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잘 나가는 기업인들은 그거 딱 있으면은 어우 야, 저 사람 멋있다 예. 이랬는데 그 10년 전쯤 이제 스마트폰이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블랙베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려 했는데 지금은 뭐 애플이 지금 그 자기들이 그 아이폰 유저를 한 10억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도 그렇게 큰 배짱 치면서 이제 혁신을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운명을 잘못하면 맞게 됐는데 혁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그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예. 노키아 핸드폰이 한때는 유명했죠. 여기도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애플이 노키아처럼 될지 모른다. 물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비관론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낙관론이 저는 우세한다고 보는 게 뭐 저도 애플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아이폰 유저로 계속해서 아이폰을 사서 그렇죠. 쓰고 또 다음에도 또 아이폰을 사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플의 위기 뭐 잠시뿐이다. 결국에는 애플은 또 다시 재기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애플 주식이 이제 그 미국의 그 IT 대장주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FAANG, FAANG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걸 이제 묶어서 대장 그렇게 네. 부르는데 예. 지금 이렇게 애플이 어두운 날을 맞고 있지만 결국 올해 말에 가면은 이 팡 그룹에서 여전히 실적 좋은 주식으로 남을 거다. 물론 이제 낙관론자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5G 이제 통신망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확산이 되면은 하드웨어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밑바탕이 있다. 그다음에 애플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애플 주가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220였는데 예.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100까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암울한 주식 그 전망도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팀 쿡이 너무 혁신에 늦었다. 이런 또 비판을 예. 했습니다. 사실 뭐 블랙베리나 뭐 노키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도 예상 못했죠. 지금 애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워런 버핏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그분도 이제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애플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기록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워런 버핏이 뭐 투자 규제죠.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애플 주식이 2억 5,250만 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뭐 작년에 또 더 사면서 나는 애플식 경영 방식을 아주 좋아한다 이랬는데 네. 참 망신스러워졌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제 그 주가가 그 빠지면서 30분 사이에 이 사람이 28억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한 거의 10%가 빠졌죠. 예. 지금 뭐 손해가 막대할 텐데 물론 장부상의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연말에 어떨지. 근데 이제 그런 그 큐의 하나가 이제 조금 후에 도쿄 증시가 이제 열리거든요. 예. 이제 유럽 증시도 망가졌고 미국 증시도 망가졌는데 도쿄 증시까지 망가지느냐 아니면 조금 충격이 좀 흡수가 되느냐 상당히 좀 그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애플 위기설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전망을 선재규 연합리퍼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